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좀 넘은 새댁입니다. 여기 사연 살롱에는 결혼 N년차 선배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결혼 전이나 결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우연히 뜬 이 채널을 참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남일처럼 생각하면서 봤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 준비하던 당시 제 남편과 저는 연애 10년 차라는 어지간한 기혼자들보다도 더 오랜 기간 서로를 보며 살아왔거든요. 20대 초반에 만났으니 제 20대를 통째로 그 사람과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둘 사이에 반전이 일어나거나 할 일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결혼 전에 아예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긴 하지만요. 우선 저와 제 남편은 7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21살, 남편이 28살이었을 때 만나 연애를 시작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대학교 신입생 시절, 나이는 성인인데 학업을 핑계로 맨입으로 용돈만 받고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2학년이 되자마자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끈기 없이 매번 짧은 시간만 일하고 예고 없이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부모님께서 몸도 마음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르바이트생을 쓸 거 제가 일을 하면 부모님도 마음이 편하고 저도 그냥 용돈 타 쓰는 기분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된 일이었어요. 제 뜻을 밝히자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좋아하셨고 저도 뭔가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 참 뿌듯한 일이었죠. 남편은 저희 가게에 종종 오시던 손님이었어요. 손님 중에서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매력적인 외모까진 아니었지만 흔치 않게 좋은 체격과 서글서글한 인상 때문에 저도 모르게 가끔 눈길이 가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당시 저희 부모님 가게 근처에 있는 직장에 다니던 직장인이었고 그 회사에서 회식이나 술자리가 있을 때 저희 가게를 많이 찾았기에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얼굴이 금방 눈에 익었죠. 나름대로 단골축에 속하긴 했어도 늘 단체로 오던 손님이라 딱히 말을 섞어볼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눈길이 두어 번 가기는 해도 옆에 하도 연령대 높은 상사분들과 함께 있어서 더 눈에 띄나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눈이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멍하니 주문이 들어오길 기다리며 카운터 앞에 서 있다가 무심코 시선을 돌린 곳에 그 사람이 절 보고 있다던지 그런 거 말이에요. 그렇게 눈이 마주치기 시작하니 조금 신경은 쓰이더군요. 그러고 나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단체 회식이 아닌 소규모 술자리로도 저희 가게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남편과 술자리를 하던 사람들이 먼저 밖으로 나가고 남편이 혼자 지갑을 꺼내며 계산을 하려던 때였어요. 남편과 술을 먹던 직장 동료가 남편을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은근슬쩍 밀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얘기해봐. 쫄지 말고 임마. 아이,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님이 많이 취하셔서요. 평소 같았으면 술 취한 손님의 무례한 행동으로 느껴져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요 며칠간 내내 남편이 신경 쓰였던 제겐 그 사건이 호기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답지 않게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던 건지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네요.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멋쩍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내밀더군요. 혹시 연락처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왜요? 가게번호 간판에 적혀 있는데? 애둘러 묻는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식당을 예약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어서 종종 가게 예약 때문에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혼자 기대했다가 실망할 여지를 조금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가게 번호 말고 그쪽한테 관심이 있어서요. 혹시 불편하시면 편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불편하시면 편하게 거절해도 된다니. 아이러니한 말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잠깐이지만 그런 서툰 태도에 더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엌 쪽 부모님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부모님께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 잽싸게 그 사람의 핸드폰을 빼앗아 제 번호를 입력했어요.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안 불편해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연기 가득한 고깃집이 아닌 멀끔한 식당에서 다음 만남을 갖게 되었죠. 저도 늘 식당 일하느라 편한 옷차림에 앞치마를 베고 머리를 틀어 올리고 있던 터라 차림새가 신경이 쓰였었는데 그날은 설레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꾸미고 나갔어요. 와, 몰라보겠네요. 맨날 식당 일만 하다 보니 화장도 안 하고 추레한 모습만 보여서 식당 일 할 때도 예쁜데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쁘니까 번호 물어봤죠.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얼굴만 서로 알던 사이에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더라고요. 호감이 넘치다 못해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두어 번 더 만났죠. 세 번째 만남쯤 되니 이쯤 되면 남편이 무언가 결판을 낼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아쉬워서 2차로 술집에 갔어요. 서로 취기가 적당히 오른 상태에서 남편이 묻더군요. 수연 씨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걸 안 물어봤었네요. 어머, 그러게요. 저는 21살이에요. 21살?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됐네. 남편은 조금 놀라던 눈치더군요. 제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흠칫한 것 같았어요. 네, 왜요? 정훈 씨는 나이가 중요하신가 봐요. 나는 잘 맞는 사람만 만나면 나이는 안 중요한데 수연 씨한테 중요할까 봐 그러죠. 몇 살 차이까지 만날 수 있어요? 언뜻 본 정훈 씨의 눈이 불안해 보였어요. 이제서야 약간 현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정훈 씨의 처지가 좀 다르다는 걸요. 정훈 씨는 회사원이었고 저는 학생이었으니 남자들은 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오고 입사를 했다면 나이 차이가 꽤 나겠다 싶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성적인 끌림이라 눈앞의 사람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의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연애의 시작을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외적으로는 정은 씨가 제 나이 또래 연상으로 보였던 탓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최대 5살? 그래서 도박을 했죠. 사실 5살보다 더 차이 날 가능성이 컸지만 그냥 다 던져보기로 했어요. 아, 정말요? 정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5살보다 더 나나?
아무리 남자 연상 연하 커플이 많다고 해도 저는 5살보다 많은 연상은 힘들 것 같았어요. 다행이다. 제가 딱 26이거든요. 네? 정말요? 네. 제가 2년제 전문대를 나와서 군대 다녀오자마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거든요. 와,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딱 5살을 불렀는데 커트라인에 걸리다니. 이건 운명인가 싶었죠. 그날 밤 정훈 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게 고백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정훈 씨와의 연애는 이렇다 저렇다 트집 잡을 게 없을 정도로 평탄하고 순조로웠어요. 직장인인 정훈 씨가 학생인 저를 위해 데이트 값도 많이 부담해 주었고 제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려고 했어요. 또래 친구들이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과 티격태격하는 연애를 할 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안정적인 연애를 비교하며 사람 한 번 참 잘 만났다 싶었어요. 한 번 만났던 인연을 끊기 어려워하고 새로운 인연 만드는 걸 필요해하는 제게 정훈 씨는 앞으로의 미래도 함께 그리고 싶은 사람이 되었죠. 자연스럽게 저희 연애는 장기로 들어섰고 5년쯤 만났을 때였어요. 당연히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하고 싶은 게 딱히 없어서 계속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고깃집 일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저와 사귄 후로는 고깃집에 안 오던 정훈 씨가 돌연 고깃집에 나타나 술을 엄청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행 한 명 없이 혼자. 저는 너무 놀라서 부모님 눈을 피해 잠깐 맞은편에 앉았죠. 오빠,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 그래? 나 회사 때려쳤다. 뭐? 갑자기 왜? 계약 만료래. 연장 안 해준대. 팀장이 뭐라는 줄 알아? 나는 회사원이 안 맞대. 다른 일을 찾아보래.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뭐? 다른 일? 이직도 아니고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다른 일을 알아봐? 네가 걱정하는 엉뚱한 일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공무원 될 거다. 언제까지고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살 수는 없잖아. 안정적인 직장 얻어서 우리 수연이 책임져야지. 남자답게. 조용히 해. 엄마 아빠 듣겠다. 아니 근데 오빠 공무원 공부 치열하지 않아? 그거 1, 2년 준비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공부라니 괜찮겠어? 사실은 제가 안 괜찮았어요. 주변의 공시생들 뒷바라지 해주는 여자친구들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공시생 몇 년간 뒷바라지 해줬더니 공무원이 되자마자 차였다느니 공무원 합격하면 결혼한다더니 여자친구 몰래 선을 봤다느니 하는 괴담 같은 거요. 게다가 오빠가 공부를 시작하면 지금처럼 나름대로 풍요로운 데이트는 꿈도 못 꾸고 제가 오빠의 시간과 돈만 빼앗는 방해꾼이 될 것만 같았어요. 매일 쫓기듯 눈치 보이는 만남이 될 것 같다는 점이 제일 싫었죠. 그래서 내심 오빠가 공무원보다는 이직을 선택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수연아. 내가 좀만 고생해서 몇 년 공부하면 우리 평생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돈을 많이 벌진 못해도 은퇴하면 연금 꼬박꼬박 나오고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땐 우리 둘이 연금으로 여행 다니자. 너도 힘들겠지만 날 위해 조금만 참아줘. 근데 공무원 되면 나랑 결혼은 할 거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힘들 때 내 옆에 있던 사람 배신하면 절대 안 된댔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합격만 하면
네가 나 기다려준 시간에 몇 배로 내가 더 잘해줄게. 저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앞에서 매몰차게 거절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오빠가 제게 잘해주기도 했고 학생일 때 데이트 값을 좀 더 지불해준 것 등등 생각하면 그래, 나라고 뒷바라지 못해줄 거 뭐 있나 싶더라고요. 결혼하면 함께 헤쳐나가야 할 인생의 난관이 이보다 더 할 텐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뭐 어떤가 싶기도 했고요. 마음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오빠가 공무원 공부를 때려친다고 말해주기를 수천 번 수백 번 기도했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오빠가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까지는 4년이 걸렸어요. 뒷바라지도 하다 보니 늦는 건지 2년 정도까지는 저도 덩달아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3년째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더군요. 수입 없이 공부만 하는 오빠 때문에 만나면 데이트 비용은 제가 100%다 지불했어요. 그마저도 오빠 시간을 너무 뺏으면 안 되니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후다닥 헤어지기 바빴죠. 그러다 보니 마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지갑 사정도 여유가 점점 없어졌죠. 4년째 되니 오빠를 만나도 즐겁지가 않고 이 생활이 점점 지겨워지더군요. 주변에서도 그만 헤어지라고 난리였어요. 왜 젊은 나이에 공시생 뒷바라지를 하냐며 좋은 세월 다 간다고 친구도 부모님도 걱정만 하셨죠. 그렇게 저조차도 오빠에 대한 마음이 서서히 식어간다 생각할 때쯤 오빠가 합격 소식을 전했어요. 수연아, 나 드디어 합격했어. 세상에, 정말이야? 오빠 축하해. 그동안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월급 타면 비싸고 맛있는 거 사줄게. 사랑해. 오빠 합격 소식에 저는 물론이고 제 주변까지 다들 기뻐했어요.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는 걸 알아서인지 결혼을 부추기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 야, 니네 오빠 공무원 합격했으니까 얼른 결혼해. 나중에 딴 말 하기 전에. 에이, 설마 4년이나 기다려줬는데 딴 말 하겠어? 어차피 너나 니네 오빠나 지금 딱 결혼 정년기잖아. 너 29, 오빠 34. 더 늦으면 둘 다 좀 그렇지 않아? 지금부터 얘기해서 내년에 가면 딱이겠는데? 그런가? 이제 막 시험 끝난 사람한테 결혼 얘기인 꺼내기 좀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하긴 나도 이제 좀 지쳐서 빨리 어디 한 군데 정착하고 싶긴 해. 내 가정도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더 지체하지 말고 얘기해봐. 너야 얘기할 자격 충분히 있지. 배려는 4년이면 좋게. 알겠어. 잘 얘기해볼게. 주변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다음날 오빠를 만나기로 했어요. 몇 년 만에 공시생 신분을 탈출한 오빠의 모습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20, 30대 커플이 하는 보통의 데이트가 이렇게 행복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맛보는 행복에 푹 빠져 저는 용기를 냈어요. 오빠, 합격했으니까 우리 슬슬 결혼 준비할까? 어? 결혼? 아, 결혼. 준비해야지. 그치? 뭐야? 반응이 왜 그래? 내 반응이 왜? 하자. 당연히 해야지, 결혼. 그냥 난 이제 시험 끝났는데 네가 바로 그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어서. 이러니까 꼭 나만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라내 같네. 그냥 오빠 생각 있을 때 결혼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아이, 수연아,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
공시 준비하면서 다 써버렸잖아. 그래서 아직 결혼 준비할 돈이 없어서. 오빠가 공시 준비하면서 쓴 돈이 어딨어. 고시원 월세랑 학원비는 오빠네 부모님이 내주시고 식비는 거의 내가 다 해결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생활비라는 게 알게 모르게 많이 나간다니까. 딱 1년만 줘. 1년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결혼식 할 비용은 준비해볼게. 나 거창한 거 안 바래. 지금 마음으로는 오빠랑 원룸이라도 들어가서 살더라도 괜찮으니까 너무 오래 안 걸렸으면 좋겠어. 알겠어. 화 풀어. 나한테 너밖에 없는 거 알면서. 좀 대화가 찜찜하게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결혼 전제로 1년간 돈을 모은 후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점점 나이는 차는데 불분명한 듯한 관계에 불안해하고 계셨거든요. 엄마는 그나마 내색을 안 하셨는데 아빠께서 대놓고 불쾌해하셨죠. 나이도 많은 놈이 우리 수연이 같은 애가 어딨다고. 합격하자마자 붙잡지 못할 망정 여자 입에서 먼저 결혼 얘기가 나오게 해. 아무튼 갑자기 공시 준비한다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수연이도 불안한 직장 다니는 남자보단 번듯하고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남자 만나는 게 낫지. 수연이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얘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까봐 내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건데. 수연이 너 오래 사귀면서 그놈 뒷바라지 했다고 기다린 세월 아깝고 미련 남아서 그놈이랑 결혼하려는 거면 언제든지 때려쳐라. 그놈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그 시간들 보상받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 여보, 당신은 이제 고생 끝내고 새 출발하려는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내가 괜히 이래. 4년간 애 마음고생하는 거 봤으니까 하는 소리지. 아무튼 아빠 말 명심해.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아. 부모님의 걱정 어린 소리도 그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아빠가 하신 말씀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네요. 그때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빠 말씀대로 아무래도 저는 그때 남편이 합격하길 기다리고 응원했던 제 소중한 20대의 절반이 너무 아깝고 보상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하지 못하면 그 시간들이 다 부질없는 희생으로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친구도 부모님의 조언도 다 들리지 않았던 저는 오빠와의 구체적인 결혼 계획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대화 주제를 돌리곤 했죠. 아직 고시원 방도 못 뺐는데 무슨 또 결혼 얘기야. 돈 모으고 나서 생각해 보자니까. 일단 홀은 잡고 돈 모으면서 준비를 해야지. 오빠, 홀 계약금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지불할게. 너 원래 결혼에 이렇게 집착하는 애였어? 그게 아니라 우리 벌써 연애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주변에서 오빠 합격도 했는데 소식 없냐고 묻고 그러니까 오빠도 나랑 결혼 생각 없는 거 아니라며. 그래서 그런 건데 왜 그래? 그렇긴 한데 나야 그렇다 쳐도 넌 아직 어린데 왜 그래? 질린다는 듯한 말투와 표정이 은근히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헤어지기 전 속상한 마음으로 남자친구가 고시원 방 빼는 걸 도와주러 갔어요. 방에 한가득 쌓여있던 책을 내다버리고 집을 정리하는데 바닥에 무언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마지막 수험표였어요. 그게 꼭 행운의 부적처럼 느껴져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뭔가 쎄한 거예요. 뭔가 기시감이 들어 살펴보니 남자친구의 생년월일이 제가 알던 것보다 2년이나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저랑 7살 차이가 났던 거죠. 36? 34이랑 36이 고작 2살 차이인데 왜 그렇게 체감상 달라 보였는지 저는 연애 10년이 다 되도록 제게 나이를 숨겼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미루고 있는 오빠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네요. 10년 가까이 사귄 사람의 나이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깰 자신이 없었어요. 어차피 나이 모른 채로 10년이나 사귄 거 이제 와서 나이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렇게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찌저찌 결혼은 진행이 되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분위기 속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차례가 왔죠. 서둔, 고깃집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맛집이라면서요? 우리 정훈이가 회사 다닐 적에 많이 다녔던 집이라고. 아, 네.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인사하러 왔을 때 얼굴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때 자주 왔던 것 같네요. 장사가 잘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애가 공시 공부한다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 터라 신혼집은 사돈댁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그런 얘긴 지금 처음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애들 생각하면 못 해줄 것도 아니지만 여자 쪽의 혼수로 집을 해온다는 이야기는 제 주변에서 듣도 보도 못해서 우리 수연이가 아드님 공시 공부하는 동안 뒷바라지 하는데 쓴 돈이며 세월이며 마음고생한 시간이 얼마인데 혼수로 집까지 요구하십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엄마 아빠가 코웃음을 치며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선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그깟 집이야. 애들이 살면서 천천히 벌어 모아 사면 또 그만이지만 정훈이 직장이라는 건 평생 가는 건데 수연이도 몇 년 바짝 고생하고 평생 편한 게 낫죠. 안 그래요? 요즘 공무원이 붐인 거 모르세요? 어디 가서 공무원 남편 얻어왔다고 하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막말로 수연이처럼 직장도 불투명한 애가 공무원 남편 얻었으면 완전 땡큐지. 사돈댁께서 형편이 안 되시는 거면 몰라도 형편이 되시면 무조건 해주시는 게 맞죠. 뭐라고요? 수연이 직장이 왜 불투명해요? 저희 은퇴하면 수연이한테 가게 다 물려줄 건데 얘가 단순히 식당 직원도 아니고 요식업 사장 딸인데 뭐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요식업이요? 세상 참 좋아졌네. 요식업이라고 하니까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래 봤자 식당 사장이면서 무슨 대단한 척을 하시나? 그런다고 고깃집 연기 맡아가며 고기 굽고 술이나 파는 애 신분이 높아질 것 같아요? 솔직히 난 우리 애가 아까워 죽겠다고요. 뭐라고요? 사돈, 말씀이 지나칩니다. 사과하세요. 제가 왜요? 뭐 틀린 말 하나라도 한 거 있나? 안 그러니 정훈아? 엄마, 왜 그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수연아, 미안해.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가 장인어른이야?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두 분은 물론이고 너도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알겠어? 참나, 내가 나조차고 이래요. 어차피 당신 딸내미가 우리 아들에 비해 지가 푸달리는 거 집으로 커버 쳐달라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지.
당신 아들만 잘났어? 당신 아들만 귀해? 그리고 누가 직업 귀천을 당신처럼 정합니까? 가난한 집구석에 용난 아들 결혼하겠다는데 집 해줄 돈 없어서 그런 거면 솔직하게 말하고 집 해달라고 빌면 될 것이지. 그 말 한마디를 솔직히 못해서 우리 딸을 깎아내리고 우리 집을 모욕해요? 이런 천박한 인간이 있는 집구석엔 내 딸 절대 못 보냅니다. 이수연, 너도 그런 줄 알아. 아빠. 아빠께서 이성을 잃고 화를 내시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좀 놀라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상하게 아빠를 말리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빠께서 제 손을 잡고 나가시는데 남편이 제 손을 황급히 붙잡았어요. 잠깐 그 손을 내려보다가 별로 고민도 없이 손을 뿌리치고 아빠를 따라 식당을 나와버렸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 저를 그렇게 이끌고 가주길 바랬던 것 같기도 해요. 뒤늦게 따라 나온 엄마께서 꼭 그렇게 성질 못 죽여서 애 앞길 막아야겠냐고 원망을 할 때도 저는 오히려 속이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절 그토록 괴롭히던 결혼이 파혼이 되자 이상할 만큼 차분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는 터질 듯이 쌓여가고 전화기에는 전화가 불나게 왔어요. 2, 3일간은 전부 받지 않았고 차단해야 하나 생각이 들 때쯤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너 이대로 나랑 헤어질 거야. 우리 10년 만났어. 10년이면 강상도 변해. 그 세월 동안 함께한 거야 우리. 이제 와서 어떻게 헤어져? 나도 너 하나만 보고 너랑 행복해지려고 이날 이때까지 공부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 오빠네 어머니 봤잖아. 그런 분인 줄 알았음 처음부터 결혼 생각 안 했을 거야. 물론 오빠 공무원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 그게 대단한 일인 거 나도 아는데 어머님께서 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걸 안 이상 결혼이 기쁘게 느껴지지가 않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욕보이는 소리였고 우리 엄마가 경우 없었던 건 맞아. 나도 인정해. 사실 결혼 조금 미루려고 한 거 우리 엄마 때문이었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적응을 못할까 봐. 근데 고부 갈등이란 건 원래 그런 거잖아. 앞으로 우리가 잘 헤쳐나가면 돼. 내가 중간 역할 잘할게. 응? 수연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애걸복걸 매달리는 남편에게 알아듣게 설명하고 이만 떨어져 달라 협박하고 다시 설득의 연속이었어요. 전화를 차단해도 제 생활 패턴을 꿰뚫고 있는 남편은 귀신같이 절 찾아왔고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남편의 끝없는 회유에 결국 다시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죠. 이 나이 먹고 다른 남자를 만날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남편과 사귀는 동안은 아무런 큰 트러블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아왔으니 지금은 좀 이럴지라도 결혼하면 다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제가 다시 결혼 얘기를 꺼내자 부모님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생각보다 덤덤한 반응이셨어요. 그래, 10년 사귄 정이 떼기 힘들지. 네 시어머니는 경우가 없지만 사위 될 사람은 죄가 없으니 네가 좋다는 사람이 너한테 제일 좋은 사람인 거 아니겠냐? 감사해요, 엄마 아빠. 남들은 다 쉽게 하는 결혼 가지고 속 썩여서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혼수 같은 건 제가 오빠랑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봐도 집을 해오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였어요. 아니다. 네가 다시 결혼을 결심한 이상 집은 우리가 해주마.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집까지 해주시겠다니. 애초에 결혼할 때
부모님께 많은 지원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상견례 때 부모님께서 부담감을 느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빠.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긴 뭘 안 해도 돼. 어차피 저쪽 집에서 그럴 능력 없다는 거 들었을 때부터 염두는 해두고 있었어. 요즘 집값이 젊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줄 알아. 집 없으면 고생이야, 고생. 그래, 수연아. 아빠 말씀 들어. 우리가 괜히 젊은 시절 그렇게 고생한 줄 아니? 다 우리 자식들 고생 덜 시키려고 그런 거지. 엄마 아빠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역시 부모님만한 제 편이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부모님 소유로 가지고 계시던 30평 초반대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증여해 주셨어요. 역세권에 주변 인프라도 좋아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아파트였는데 선뜻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이곳이라면 새 출발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어요. 파혼될 뻔했던 결혼이 다시 성사된 걸로도 모자라 혼수로 아파트를 해오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뜻대로 된 셈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까지는 잠잠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서 그러신 건가 하고 넘겼는데 문제는 또다시 반복되었어요. 증여받은 아파트에 오랫동안 새들어 살던 사람이 있었던 바람에 결혼식 이후에 신혼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신혼집에 미리 받았던 가구를 채우고 하느라 결혼 후에도 정신이 없었죠. 신혼집이 완성되자마자 남편은 시어머니 먼저 초대했어요. 장인 장모님께서 집을 해주셨으니 두 분 먼저 모시는 게 맞긴 한데 엄마가 하도 눈알 빠져라 기다리셔서 어쩐지 좀 찜찜했지만 그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싶어 시어머니를 먼저 모셨네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좋으신지 싱글벙글한 얼굴로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아니 여기 찾아오는데 동네가 왜 이리 조용하고 깨끗하니? 교통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오기가 편하더라. 너무 마음에 들었잖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부모님께서 신혼집이라고 신경 좀 써주셨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어머니를 마중 나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집 문을 열고 안에 들어온 순간 어머니 태도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어머, 뭐야? 네? 뭐가요? 여기 집 평수가 어떻게 되니? 32평이에요, 어머니. 어머, 어천지. 방들이 왜 이리 조그만해? 답답해서 살겠니? 나중에 애기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방들이 크진 않아도 3개나 되는걸요. 애 방 쓸 곳도 좀 작아 보여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돌려 말하는 거 못 느끼니? 방만 작은 게 아니라 거실도 코딱지만 하잖아. 요즘 누가 30평대에서 시작을 해? 어머니, 요즘 30평대에서 시작하는 부부 별로 없어요. 집 없이 시작하거나 더 작은 평수에서 시작하는 부부가 대부분이지. 저희는 결혼 전에 따라 모은 돈도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정도면 호화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휴, 됐다. 고깃집 딸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주변만 좋으면 뭐해? 어쩐지 너무 좋다 했네. 아내가 이렇게 비좁아 터진 줄도 모르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상견례 때 시어머니한테 시달렸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는데 본인 뜻대로 집까지 해왔는데 저런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았어요. 어머니,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준 아파트인데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뭐 어떡하라는 건가요? 어머님이랑 상관없는 집이에요. 불쾌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세요. 뭐야?
이게 어디 근본 없이 시애미한테 대들어 대들기는. 겨우 이딴 조그마한 아파트 가지고 와서는 요새 떠는 거냐? 그리고 치졸하게 네 명의로만 싹 아파트 해주는 내 부모를 내가 꼭 배려해서 이야기해야 되니? 치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딸한테 딸 명의로 아파트 해주는 게 왜 치사한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시어머니는 저한테 뭘 해주셨길래 그런 말씀하세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 없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으니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마저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머님은 감사해야 하셔야죠. 뭐야? 말 다 했어? 아직 다 못했는데요. 저희 집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니 전 차라리 다행이네요. 이 집 좁아서 오래 못 계시겠죠? 이만 가세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라 부모님 먼저 초대하는 게 맞았는데 어머님께서 하도 설레발을 치셔서 어머님 먼저 초대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부턴 밖에서 봬요.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건데 오늘 반응 보니 저도 굳이 이 집에 어머님 드리기 싫으네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남몰래 삭혀왔던 분노가 터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돌이키기 어려워진다는 걸 알면서도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말을 듣는 동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본인이 들고 계시던 가방을 집어 던졌어요. 악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제 몸에 맞고 떨어졌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지금 설마 일부러 저한테 가방 던지신 거예요? 아까부터 현관 앞에서 서서 시어머니와 입씨름을 하느라 언성이 높아져서 옆집에 들을 게 걱정이 되긴 했지만 가방까지 맞고 나니 저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다급하게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아는 남편일 리는 없고 아무래도 옆집 사람인 것 같았어요. 갑자기 수치스러운 마음과 함께 얼른 사과하고 이웃을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을 열었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따로 인사도 못했는데 처음 얼굴 보는 일이 하필 이거라 좀 민망했어요. 누구세? 하지만 제 집 앞에 서 있는 건 김치통을 들고 서슬퍼렇게 서 있는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 사돈? 당황한 건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터라 이미 밖에서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온 몸의 털이 쭈뼛쭈뼛 일어났죠.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말도 그렇지만 제가 시어머니께 대든 것도 엄마가 몰랐음 싶어서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결혼하고 새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집에 와서 행패는 웬 행패예요? 평소 우리 결혼 문제엔 아빠께서 길길이 날뛰고 엄마는 보통 중재하는 편이셨는데 안색을 보니 보기 드물게 화나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엄마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들은지 몰라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사돈께서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하는 것부터. 대체 사돈은 뭐가 문제예요? 혼수로 집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들어줬는데. 그럼 뭐 저희가 아드님 이름으로 아파트를 해줬어야 했나요? 아니, 누가 내 아들 앞으로 아파트를 해달래요? 난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 이왕 해줄 거면 내 아들 사회적 체면도 있는데 좀 4, 50평 넓직한 아파트로 구해서 편하게 살게 해줄 것이지. 와중에 돈 아낀 거예요? 뭐 돈을 아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 아파트가 얼마짜린지 알아요? 15억짜리예요. 집값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살짝 놀라서 당황하시더라고요.
평수만 보고 집값이 그 정도로 높을 거라곤 미처 생각 못하셨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은 굽히기 싫은지 곧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우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몇 억 더 보태면 애들 편하게 신혼생활 할 수 있는 걸 본인들 돈 아끼겠다고 평수 줄인 거 아니에요. 사돈댁은 50평대라더만 본인들은 넓은 집 살면서 왜 애들한텐 코딱지만한 아파트를 주냔 말이야. 평생을 고기 냄새 맡아가며 술 팔아가며 번 돈이 그렇게 아까워? 사람이 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격 떨어지는 걸 감출 줄은 알아야지.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뭐? 말 다 했어? 그러는 당신은 평생을 집에서 놀기만 한 백수 주제에 열심히 일한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어? 당신 남편이 변변찮은 일에서 식구들 몸맥을 살릴 때도 당신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집에서 살리만 했잖아. 게다가 당신 아들이 공무원 합격한 거 말곤 뭐가 그리 잘났는데? 나이도 5살 많다고 속이고 사귀더니 결혼할 때 돼서야 밝히고 어디 이런 사기꾼 집안 같은 게 굴러 들어와가지고는 집까지 뜯어먹으려고 해? 뭐? 사기꾼 집안? 그래, 네 아들이 공무원 혼자 잘나서 됐냐? 내 딸이 열심히 뒷바라지한 것도 보태준 거지. 공시 준비한다고 모아놓은 돈도 시간도 다 쓴 거지 노총각 주워다 사람 만들고 결혼까지 해준 게 내 딸이야? 고마운 줄은 모를 망정 집이 좁다느니 불평을 해? 당신이 애들 결혼에 보태준 게 뭐 있어?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뭐? 늙은 거지? 해도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상견례 때부터 격식 안 차린 게 누군데? 고깃집 딸이라고 무시하고 우리 집안 모욕하고 이제 나도 못 참아. 그냥 똑같이 해줄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애들 이혼시키기 싫으면 내 딸한테 똑바로 해요. 내 딸 눈에서 눈물 뽑으면 뽑는 대로 다 갚아줄 거니까. 이거 웃기는 여편네네. 뭐 어떻게 갚아줄 건데? 끝까지 잘못은 인정 안 하고 큰소리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엄마는 눈이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결국 엄마께서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잡아채셨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 손에 휘둘리셨어요. 그 입 한 번만 더 나불대면 찢어버린다. 뚫린 게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다야? 내가 그냥 하는 소리 같아? 남편이 하도 길길이 날뛰길래 말렸건만 당신처럼 뻔뻔하고 무례한 인간은 역시 똑같이 해주는 게 맞아. 아까 내 딸 건드렸지? 이제 다시는 내 딸 못 건들게 해줄게. 엄마, 참으세요. 시어머니도 바둥거리고 저도 엄마를 뜯어 말렸지만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알게 모르게 장근육을 키워오신 엄마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내 딸한테 가방 던지면 난 더한 것도 던질 거야. 알아? 한참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놔주지 않던 엄마가 어느 순간 확 쥐고 있던 머리를 놓으셨죠. 그러고는 딱딱한 김치통을 시어머니께 던졌어요. 김치통 뚜껑이 살짝 열리면서 김치국물이 새 시어머니 옷에 흘렀죠. 시어머니는 한바탕 당하고 난 뒤 공포에 질려있는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참,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입만 살아있을 땐 언제고 꼭 당하고 나서야 저런 얼굴을 하는 게 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서 다신 들어오지 마요. 사돈이 이 집 들락날락했단 소리 한 번만 더 들리면 이 집에서 내가 당신 아들 쫓아버릴 테니까. 이미 한 번 파혼했던 사이에 한 번이 쉽지 2번이 어려울까. 아들 인생 망치기 싫으면 똑바로 처신 잘해요.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지는 스스로도 잘 알죠? 내 딸이야. 아직 젊고 집까지 있다지만 내일 모레 40인 돈 없는 늙은 놈
좋다고 결혼해줄 여자? 아무도 없으니까. 엄마는 충격을 받아 말도 못 이으시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집 밖으로 내쫓고는 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너 다시는 저 인간이랑 단둘이 보지 마. 알겠어? 네 남편 놈이랑 둘이 보라 하든지. 각자 부모 각자 챙기기로 해. 엄만 너 결혼해서도 이런 꼴 절대 못 본다. 오늘 일은 아빠한텐 비밀로 하고 아빠 아시면 눈 돌아갈라. 알겠어요, 엄마. 고맙고 미안해. 이미 엄마도 눈 돌아가셨으면서 아빠에 대한 염려를 잊지 않으시는 걸 보니 조금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 혼자 시어머니께 따질 땐 참 억울하고 서러웠는데 엄마의 등장으로 제 원통함이 싹 사라졌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겁을 먹은 건지 아니면 본인 아들이 집에서 쫓겨날 걸 걱정해서인지 정말 엄마 말씀대로 저희 집에 한 번을 안 찾아오셨어요. 시댁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남편은 저희 집에 잘 하고 있어서 가끔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어쩌나 싶더라고요. 처음부터 고마운 걸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지금쯤 시어머니 대접받고 잘 지냈을 텐데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희 시어머니도 느끼시려나요? 그때가 되면 잘 지낼 수 있겠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